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의 나치 협력자 청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나치 협력자 청산이라는데 2021년 2월에 아주 특별한 내용이 세계 언론을 탄 적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이 법무부에서 미국에 거주를 62년이나 한 95세 프리드리 카를 베르거, 그러니까 독일 사람입니다. 이 원적이 독일로 추방을 했다 이건데, 내용이 아주 좀 생소로워요. 이 카를 베르거가 1945년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나치 독일 수용소에서 경비원으로 복무한 기록이 발견이 됐는데, 당시에 19살에 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를 추방을 하려니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자기는 19살이라 명령만 받았고 했다. 그러니까 나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에도 전역을 요청을 한 사실이었고, 또한 독일의 전시 근무에 따른 연금도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나치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해갖고 독일로 추방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미국이 나치의 반인류적 범죄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는 것을 반대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계속 콕콕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19살인데 글쎄 95살이에요. 이런 정도도 이렇게 이제 추방을 한다 그러는데, 이러면 한국에 금방 얘기가 될 겁니다. 한국의 아킬레스건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한국의 일제강점기에서 친일파의 진상규명 등 과거 청산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 거는 유럽이 독일에 의해서 나치의 치하가 돼갖고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에 각국에서 통치를 받았는데, 유럽에서는 한국과 같이 친일파의 진상규명 등의 과거 청산 문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각국이 독일의 치하에서 벗어나자마자 나치 협력자들을 철저하게 처리했는데, 여기에다가 가해자인 독일도 1946년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나치 지도부를 숙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사실 상당히 이상하게 느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생존국가 동등한 자격으로 서방국에 합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독일이 눈을 펄펄 흘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로 사죄하는 걸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에서 각국에 큰 피해를 준 나치 전범을 철저히 사법 처리 해갖고 후유증을 최소로 줄였다, 바로 이 얘기인데, 왜 여기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한국의 아킬레스건이 친일파 진상규명 등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을 하지 않고 설명을 드리니까, 오로지 유럽의 나치 협력자를 어떻게 청산을 했느냐, 요것을 주로 프랑스를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프랑스가 상당히 큰 파급이 있었기 때문에 중심을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유럽의 나치 협력자 이런 거에 관한 얘기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내용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약 20년 전에 당시에 주섭일 주필이 내일신문이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 박사.
자신이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이라는 이 책을 저술해 갖고 이 프레스 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것을 그 주제로 해서 저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달라 저더러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그 뭐 같은 분야도 있는 건 아니고 그 저 불란서에 있을 때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서, 하지만 제가 나치에 대한 거 뭐 이런 거를 아는 거는 아닌데, 이러한 그 책을 내서 출간을 해갖고 이 프레젠테이션을 좀 해달라, 그 내역을 요약을 해서 해달라 그랬더니, 그 당시에 한 20년 전이 되니까 좀 위험해서 그러는지 그거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당시에 이쪽에 문과 이런 쪽이 아니고 과학계니까, 이 박사가 과학계니까 과학에 관련되는 거에서 정리만 오면 어때서 발표만 해달라. 그래서 그거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당시에 프랑스의 나치 협력자 청산에 대한 거에서 드골의 과거사 정리 방식과 친일파 청산이라는 이 내용에서 지금 설명하는 게 주제로 해갖고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불란서가 독일한테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피박살이 났는데 그러리라고 상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독일과 불란서에는 유명한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걸 갖다 국경으로 해서 마지노선이 있는데 마지노선을 독일이 돌파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히틀러가 돌대가리입니까? 이 마지노선을 하지를 않고 돌파를 하지를 않고 뭐 했느냐면 네덜란드 국경으로, 독일 허구의 국경이 아니라 네덜란드 국경으로 해서 돌파를 해갖고 그 네덜란드가 오히려 항복하고, 그러니까 곧바로 벨기가 항복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일주일에 영국 등 연합군이 덩케르크에서 철수를 하니까 무지고 그냥 완전히 무방비가 되니까 6월 6일 내서 프랑스가 파리에서 공격합니다. 결국은 6월 10일 날 프랑스가 파리에서 철수하는 아주 그냥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러한 결과를 이제 된 거죠. 이러다가 보니까 이때에 1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빼땡 장군이죠. 이 베르동 전투에서 그야말로 유명한 불란서의 영웅 중 영웅인데, 그 당시에 스페인 대사에서 급거 귀국을 해갖고 부수상으로 임명을 되는데, 이 사람은 빼땡 원수야. 워낙 유명한 적이랬지만, 이거 딱 자료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치 독일에 휴전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휴전을 제의를 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 잘 적어놓으면 히틀러가 딱 와서 파리 와서 보고 할 정도인데, 이때 얘가 휴전을 하면서 매우 중요한 협정을 만듭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란서의 르와르강 북부의 프랑스 전국토의 55%가 되는 건 여기서 줄내서 상부입니다. 이 상부는 독일이 점령을 하죠. 그리고 밑에는 빼땡 장군이 비시 정권으로 해서 자유지역으로 하는데, 독일의 점령 지역이 매우 유명한 얘기들이 있죠. 뭐냐면 여기서 보면 바른 쪽에서 몇 개씩 띄워 먹었습니다. 독일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알사스 로렌 지방의 독일로의 이제 병합인데, 여기가 탄광이라든가 이런 거 철산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돼갖고 빼땡의 비시 정부는 자유지리원에서 둘로 나누는데, 물론 이 비시 정권적일에서 독일의 솔차는 그런 이제 규제를 받습니다. 예를 들자면
감시위원회가 있고 자유지대의 관보 발행의 검열, 중요 공무원의 임명권은 독일이 한다.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자유지대까지도 독일이 이제 직접 통치를 하고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오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게 알사스 로렌 지역을 그 독일이 병합했는데 이것이 아주 유명한 게 프랑스 사용을 금지해 갖고 알퐁스 도대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라서 전체로 봐갖고 불란서가 양분이 돼서 처음에는 독일이 통치하고 밑에는 이제 비시 정권의 빼땡 장군이 하다가 나중에는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불란서를 독일이 다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뭐냐면 드골 장군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린스 드골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1940년 6월 총알같이, 그 당시에 국방차관이었는데 육군소장이에요. 그래서 계급이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영국으로 총알같이 태워갖고 뭐라 그러느냐면 BBC 방송에다가 휴전을 반대한다. 그리고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를 창설을 넣어서 자기를 휘하해서 망명정부가 해외에서 나치 독일과 전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골은 뭐라 그러느냐면 빼땡 정부는 나치 독일과 휴전협정을 목표로 했는데 이랬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란서인으로서 정통성을 상실했다. 왜냐하면 1793년 저때죠. 나폴레옹 이때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헌법에는 프랑스인은 프랑스 영토 점령한 적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못한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독일하고 계약을 하느냐 이 얘기 있고, 그래서 빼땡 정부가 휴전 명분에서 무조건 항복을 했는데 프랑스 국민을 나치 독일의 노예로 전락시킨 불법 정부이자 민족이용을 배반했다. 그러니까 지가 주도하는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가 프랑스의 정권의 정통성과 합법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말 아주 크게 빵빵하죠. 나치 독일과 맺은 휴전협정은 무효다. 프랑스 국민에게 나치 독일에 반대하여 무기를 들고 투쟁하는 것을 금지. 등등. 이래갖고 이제 드골 대통령이 뒤에 악을 박박 쓰는데, 이 당시에 망명정부 자유 프랑스는 한 가지 이것이 상당히 호응을 받아갖고 프랑스 국내 반나치 저항운동을 연합군에, 중요한 게 그 당시에 연합군하고 합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1943년 6월 독일의 폰 콜티즈 독일 군사령관이 항복을 할 때 총알같이 튀어나오는데, 여기에서 볼 때 이 폰 콜티츠 장군은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파리를 철수할 때 파리를 모두 폭발을 시키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철수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전범재판소에 저기를 할 때 아주 낮은 7년 명적으로 하고 바로 저래서 파리에서 사망을 했죠. 하여튼 전쟁의 인간사에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하튼 불란서가 자유를 얻는 동안에 4년간은 프랑스에 2개의 정부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드골이 1944년 8월 25일 개선장군으로 파리에 입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프린스 드골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당시에 키는 커요. 드골 장군이 키는 크는데 이게 투스타입니다. 그런데 뒤에 줄 서서 따라오는 사람들은 국방장관이고 별 4개고 이런 사람들이, 장군들이 자기보다 그러니까 훨씬 위인데도 육군 그 당시에 소장이니까
근데 호스트하고 이런 사람들이 뒤에 오는 이유는 여기에서 프린스 드 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뭐느냐면 불란서는 옛날에 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우백장나무로 돼 있는데 그 왕은 공우백장남들이 옥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옥립을 할 때에 그 옥립을 하는 자격이 있는데 지금 영국의 황태자가 왕이 되려면 웨일즈 백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웨일즈 백작인 사람에 비로소 황태자가 그 왕이 되는 건데 불란서인 경우는 파리 백작, 그러니까 꽁투드 파리 또는 그래서 이게 파리 백작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 드 골 지역의 프린스에서 두 사람이 자격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일 불란서가 왕제로 간다면 드골 가문이나 이 파리 백작이 이제 그 가문에서 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란서가 위기가 있을 때는 왕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체제로. 그러니까 드골이 육군 소장인데도 가서 그러니까 프린스였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양반이 자유 프랑스를 오는데 수장이 되는데 아예 소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하여튼 여하튼 이런 다음에 하는데 이 당시에 잘 보시지만 8월 25일에 개선장궁으로 파리를 입성을 했지만 불란서가 완전히 이 통일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된 거를 아니기 때문에 그 임시정부의 대통령 자격으로 임시정부를 구성을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철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래서 독일과 전쟁을 수용을 하면서 해방된 지역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해야 되는데 해방된 지역에서 나치 협력자를 철저하게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 갖고 이때 이제 가장 큰 그 관건이 뭐냐면 이 드골 대통령은 우파인데 여기서 공산주의자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불란서의 지식인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연립 내각이 가능하느냐 그럴 때 이때 드골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치 부역자를 처벌하는 데는 좌우파가 없다. 그 대신 공산당이 프랑스의 합법적인 정치 공간에 합류를 한다면 말하자면 혁명 노선을 그러니까 불란서의 지금 이 위기에 그 정부를 갖다가 임시정부를 갖다가 파괴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공산당이 들어와서 나치 부역자를 처결하는데 문제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골이 뭐느냐면 그 당시에 훈령이 나치 독일 점령에서 해방되는 지역, 해방된 지역, 그걸 갖다가 우선적인 과제로 집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해갖고 따지니까 그랬는데 이것이 파리가 해방되기 이전서부터라도 이미 왜냐하면 자유 프랑스가 파리 본토만이 아니라 해외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나치 협력자를 42년서부터 수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알제리죠. 알제리는 불란서하고 같다고 나중에는 이제 독립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하지만 하여튼 프랑스 임시정부의 모태가 민족해방 프랑스위원회를 출범을 해갖고 여기에서 알제리서부터 나치에 협력한 사람을 이제 차근차근히 작사를 내는데 이때 나치 협력자라는 게 뭐라는 거를 갖다가 정의를 줘야 되는데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자유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토항주의자, 프랑스 국민을 악의 길로 인도한 비시 정권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추종자, 나치 동일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명으로 협력한 프랑스인들은 이제 그 청산에
대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그 명분이 저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 반역자에 대한 숙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집행 가는 곳서부터 온다. 그렇게 해서 북아프리카 전역은 알제리 모델로서 시행을 해서 이 당시에 비시 정권이고 이런 데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독일이 이제 계속적으로 압력을 주고 그러기 때문에 비시 정권의 강령이가 했던 이제 벨주레 장관, 알제리 대사인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무장관, 비시 정부의 강령 장 베르제르 프랑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체포를 해서 죽일 사람은 죽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 전국위원회 명의로 하여튼 하니까 다들 하는 소리가 자신은 정치적인 속죄양이라고 악박박 썼는데 그것이 이제 잘 맞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비시 정권에 이게 이제 사진에 매우 중요한 여건적으로 오는데 비시 정권에 보시면 이게 나치가 격려하는 바로 그거를 갖다 그대로 따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 프랑스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을 악박박 쓰고 그러는데, 자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드골의 얘기가 모두 그렇게 잘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연합군이 영국하고 미국인데 이 사람들이 반대한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북아프리카가 전쟁에 매우 중요한데 연합군의 동제하는 비시 정권의 이탈을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나마 비시 정권이 독일에 대해서 견제를 어느 정도 조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느냐 하면 체포된 사람들의 재판을 전쟁위로 하자. 그래서 왜냐하면 전쟁이 급선무다 해갖고 처칠하고 루즈벨트가 이제 압력을 넣습니다. 근데도 이제 드골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만일 체포된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응징을 하고 그러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다. 드골을 제거를 하면 된다.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드골이 연합군에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체포된 비시정부의 공직자들 이런 사람들을 석방을 하고 좌우간 일단 불란서를 탈환하는 게 좋다는 것으로 노선을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드골이 명분을 항상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그냥 무대뽀로 오는 게 아니라 명분을 중요하는데 그거에서 드골의 나치 협력자 숙청의 당위성을 제일 먼저 하는데 나치 협력자들은 정치적 결정 주로 정치활동과 때로는 군사활동 어쩌고 저쩌고 해서 언론의 선정활동 등의 변화만성 영도로 프랑스 민족을 굴욕과 타락뿐만이 아니라 나치 독일의 박해마저도 미화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 전체에 전염되는 흉악한 종양을 그대로 두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잘라내야 된다. 아주 말이 매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민족을 배반한 나치 협력자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만든 썩은 종양들이 종국에는 나라를 모두 부패시켜서 프랑스를 망해가 한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게 그대로 아무나 어떤 사람들이냐 해갖고 나치 협력자로 규정된 사람들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자유박탈을 정당하기 위해 프랑스의 패배를 악용한 소왕주의자들, 프랑스 국민을 악의 길로 잘못 인도한 비시 정권의 고위 관료들과 추종자, 나치 독일의 승리를 위해 물심양병으로 협력한 프랑스 사람이다. 하여튼 근거를 철저히 두면서 한다는데 드골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좌우간 파리로 이렇게 해갖고 개선문으로 해갖고 장군들 쫙 뒤를 세우면서 이제 입성을 했죠. 한 다음에 이 드골의 행보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지만 드골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 안 들으면 드골을 자르려 버리라고 할 정도의 예결석으로 이 드골도 또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주도권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드골은 망명정부지 불란서 안에서 버티던 사람은 또 나름대로 있었죠. 말하자면 프랑스 국내에서 독일에 강력하게 저항한 반나치 저항단체가 주도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미국 등 연합군이 드골 정책을 사사건건 모두 찬성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느냐면 프랑스의 그 기득권으로 갖고 있던 나치 저항단체들이 레지스탕스들 뭐 이렇게 할 때 만일 드골하고 분쟁이 생기면 그럴 때는 이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드골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미국은 비시 정권의 빼땡에 그거를 승인해갖고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체결을 해서 만일 비시 정권이 오히려 연합군의 승낙을 받으면 드골은 낙동강의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낙동강의 오리알을 되기 때문에 드골의 선행강제는 프랑스 내의 반나치 저항단체를 포함해서 말하자면 레지스탕스를 같이 포함을 해서 미군의 군정계획을 무산시키는 게 이게 중요하죠. 그 당시에는 불란서가 힘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 드골이 사실은 상당히 지도력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걸 하여튼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임시정부하고 반나치 저항단체 그러니까 레지스탕스하고 합해서 프랑스가 불란서를 해방했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 프랑스하고 레지스탕스가 불란서를 해방시켰다고 그러기 때문에 이래서 그러면 그 체계를 받아야 되니까 해방지역민 연합군 점령전의 임시정부 요원을 파견을 해서 비시정권의 간청들을 접수를 합니다. 이것이 큰 틀에서 이제 기구가 돼갖고 이 곳에서 자체적으로 나치 부역자들을 숙청하는데 이 당시에 공산주의 세력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때 1953년대 의회위원회에서 정부 공식 발표는 약식 처형자가 9,675라는데 대충 보면 이때의 1년간에 한 3, 4만 명이 됐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때 이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임시정부고 반나치 저항단체가 프랑스를 해방을 했다는 그 카테고리에서 이제 나치 부역자들을 이제 재결을 박박한 거죠. 이렇게 하다가 이러는데 다시 한번 적었냐면 이것이 이 임시정부의 공권력으로 한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정부가 제대로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분의 소지가 저래서 미국에서 이제 이 연합군이 군정을 할 수 있는 빌미로 이제 되는데 그럴 때에 드골이 이 사실을 갖다 정확하게 톡 까놓고 얘기를 하니까 레지스탕스도 이런 데에서 조직적이고 체계하던 임시정부 조직의 가동으로 미국과 영국의 행동이 군정 이런 걸 포기토록 유도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중요한 거는 불란서가 그 당시에 큰 역할이야. 레지스탕스들을 많이 했겠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전승국으로 인정을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드골이 매우 불리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던 결정적인 용의는 이것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치 협력자 세력을 철저히 소탕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전승국인 뭐 영국, 미국, 러시아 뭐 이렇게 소련 등 하더라도 불란서가 덤으로 들어갔다 그래도 불란서의 큰 역할은 불란서가 해야 된다. 그 대신 그거를 제일 먼저 나치 부역자들은 우리가 철회해야 한다. 이런 거를 대명분으로 하고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나간 거죠.